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함께하는 한의사 이주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에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기셨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리가 가늘어지는 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젊었을 땐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젠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쉬고 싶으신가요? 계단만 보면 괜히 피하고 싶어지고요. 그게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근육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쉽게 넘어지고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심지어 관절통이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병들까지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잘 모르는 한 가지, 단백질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는 고기도 잘 먹고 밥도 잘 먹는데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저와 함께 건강의 비밀을 찾아 떠나볼까요? 여러분, 요즘 이런 경험 없으세요? 아이고,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걷기가 싫어. 계단 올라가려면 자꾸만 난간을 잡게 돼. 예전에는 쌩쌩했는데 이제는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쑤시네. 이런 생각 해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정말 잘 보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렇지 뭐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우리 몸이 튼튼한 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죠. 그런데 이 기둥이 점점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해서 잘 쓰지 않는 근육은 이건 이제 필요 없나 보네 하고 없애버려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시장 갈 때도 친구 만나러 갈 때도 버스 한두 정거장은 그냥 걸어 다니셨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고 다리 아픈데 그냥 택시 탈까? 하시거나 엘리베이터가 보이면 계단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면 우리 몸은 필요 없는 근육을 자꾸만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다리가 가늘어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근육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서예요.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충분해야겠죠?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벽돌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밥상 한번 볼까요? 고기 반찬보다는 밥에 김치, 나물, 국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벽돌이 너무 부족해서 근육을 만들 수가 없겠죠? 게다가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지금 있는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로 쓰기까지 합니다. 정말 무섭죠? 세 번째, 먹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해서예요. 자, 나는 고기도 잘 먹고 밥도 잘 먹는데 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열심히 드시는 건 칭찬해 드려야 해요. 하지만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집니다. 위산도 덜 나오고 음식을 잘게 부수는 효소도 부족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그 속에 있는 단백질을 우리 몸이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먹어도 먹은 만큼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어떠세요? 이제 다리가 가늘어지는 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이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하는 건 게을러서도 아니고 마음이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몸의 근육을 지켜줄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보통 몸무게 1kg당 0.9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몸무게가 60kg인 젊은이라면 하루에 54g 정도만 먹으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한노인병학회와 한국영양학회 같은 곳에서는 어르신들의 경우 몸무게 1kg당 1.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60kg 곱하기 1.2g을 하면 바로 72g이 나옵니다.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거죠. 이 72g이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6g, 두부 반 모에 10g, 그리고 고기나 생선 손바닥만 한 크기에 20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 72g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밥 드시면서 계란 2개 12g을 후라이로 드시고요. 점심에는 고기를 드셔야 하니까 돼지고기나 닭고기 한 덩이 20g을 드시고 저녁에는 생선 한 토막 20g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간식으로 우유 한 잔 6g이나 요구르트 하나 3g을 드시고 점심에 두부 반모 10g 정도를 더 드셔야 겨우 71g이 채워집니다. 생각보다 먹어야 할 양이 정말 많죠? 그런데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해보니 남자 어르신들 10명 중 7명, 여자 어르신들 10명 중 8명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어머님, 아버님들 대부분이 근육을 만들 재료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가 열심히 밥을 먹고 고기를 먹는데도 몸에 힘이 없고 자꾸만 근육이 빠지는지. 그게 바로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매일매일 꾸준히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조금씩. 그런데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해보니 남자 어르신들 10명 중 7명, 여자 어르신들 10명 중 8명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어머님, 아버님들 대부분이 근육을 만들 재료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가 열심히 밥을 먹고 고기를 먹는데도 몸에 힘이 없고 자꾸만 근육이 빠지는지. 그게 바로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매일매일 꾸준히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부족,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하면 그저 다리에 힘이 좀 빠지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마치 집의 기둥이 약해지는 것과 같아서 우리 몸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첫 번째, 근육이 사라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뼈를 꽉 잡아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점점 사라지면 뼈를 지탱해줄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뼈에 무리가 가고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뼈가 약해져서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절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오래 누워 계셔야 하고 다시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 근력이 약해지면 관절이 아픕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이 통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근력 부족입니다. 근육이 관절을 감싸고 보호하는 힘이 약해지면 걷거나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도 건강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심장과 혈관도 위험해집니다.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도 모두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 근육 덩어리죠.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이 약해지면 심장도 힘이 없어지고 혈관도 튼튼하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 같은 더 큰 병이 찾아올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근육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지만 어르신들은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고기만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고기만으로 단백질을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지방과 콜레스테롤 문제예요. 고기에는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겠다고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찌거나 혈관이 막히는 심장병 같은 위험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소화가 잘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 고기 먹고 나서 아이고,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네 하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효소가 줄어들어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기는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고기를 드셔도 근육을 만드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생선, 달걀, 우유와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콩, 견과류를 함께 먹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고기를 구워 먹기도 힘들고 식사를 할 때마다 생선과 두부를 따로 요리하기도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나 생선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드시길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족한 비타민을 영양제로 챙겨 먹는 것처럼요. 어떤 단백질 보충제가 우리 몸에 가장 좋은지, 특히 분리유청단백질 WPI라는 것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보충제는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 아냐? 하고 생각하셨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단백질 보충제가 어르신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보충제를 골라야 우리 몸에 가장 좋은지 그 똑똑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정말 많은 단백질 보충제가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이름 때문에 뭐가 뭔지 헷갈리실 텐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분리유청단백질 WPI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WPI, 즉 분리유청단백질은 우유에서 지방과 소화가 잘 안 되는 유당을 빼고 단백질만 깨끗하게 걸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하는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아주 착한 단백질이죠. WPI가 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을까요? 첫 번째, 소화와 흡수가 정말 빠릅니다. WPI는 이미 한번 잘게 쪼개진 상태라 우리 몸에 들어가면 거의 바로 흡수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기능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장점이죠. 두 번째,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WPI에는 특히 류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류신은 근육을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서 WPI를 드시면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심지어 운동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도 WPI를 드시면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말 놀랍죠? 실제로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는 이런 WPI 성분을 쓴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와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프리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제품들은 소화와 흡수가 빠른 분리유청단백질 WPI를 사용해서 어르신들도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특히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프리의 경우에는 덴마크산 WPI를 사용해서 단백질의 질을 높였고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좋은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단순히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함께 넣어준 것이죠. 마치 우리 몸의 종합 영양제와도 같습니다. 이제 어떤 보충제를 골라야 할지 감이 잡히셨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현명한 단백질 보충제 선택 꿀팁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제품을 고르시든 이 3가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분리유청단백질 WPI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제품 라벨을 살펴보세요. WPI는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의 약자입니다.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유당이 제거되어 소화가 편하고 흡수율이 높아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2.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WPI에 특히 풍부한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류신 함량이 높을수록 근육 생성에 더 효과적이니 성분표에서 류신 함량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3. 단백질과 함께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단백질만 챙기는 것도 좋지만 근육과 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과 같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같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만 잘 따져보신다면 바쁘거나 소화가 불편할 때도 부족한 단백질을 현명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단백질이라고 써주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영상과 추천 영상도 구독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